트레이너를 지망하고 싶은 분들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에서 대표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께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우선 매출 압박이 없는 거죠. 트레이너도 매출 압박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센터 전체의 매출 압박은 없으니까 솔직히 개인 매출만 나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러면은 제 벌이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건데 뭐 직원으로서 트레이너 자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해야 될 일, 정해질 일만 딱딱딱딱 제대로 잘 해놓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진짜 속 편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트레이너를 하면 저는 이제 그때도 프리랜서였는데 제가 제 매출을 만들어가고 비슷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뭐 이런 매출 센터에서 일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웃라인도 제가 잡아야 되고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내가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만 지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월 임대료나 뭐 관리비 그다음에 그런 공과금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뭐 직원들의 월급 이것만 해도 이제 돈이 꽤 되니까 그거를 마련하고 그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압박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때 이제 압박은 주는데 통장도 줄어요. 잔액도 줄어. 이제 거기서 엄청 힘들죠. 그리고 그래서 거의 손익분기를 따지고 보면 저는 한 달이 4주면 거의 마지막 한 주만 돈 벌어요. 거의. 예, 일단 깔 거 까고 다 낼 거 내고 이제 마지막 한 주.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값이 높은데 긴장을 많이 하니까 못 느끼다가 월 초 되면은 번아웃이 와.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만 있고 싶고 막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막 핸드폰 보고 있고 그게 막 뇌가 약간 정지된 느낌? 근데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시 트레이너로 돌아갈래? 그러면 솔직히 들어갈 거야? 아니요. 저도 그래요. 안 돌아가면 지금이 나아요. 지출 많고 압박 많고 스트레스 많지만 솔직히 지금이 낫습니다. 벌이도 지금이 나아요. 솔직히 뭐 다들 죽는 소리 하고 힘들고 진짜 힘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근데 솔직히 우린 그 정도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물론 다들 열심히 하지만 운도 실력의 일부라고 뭔가 계속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안 보던 책도 보고 미래도 자꾸 준비하려고 계속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표가 낫네. 그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센터 하나 오픈하는데 솔직히 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미리 땡겨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트레이너 시절 때보다는 더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융통해서 뭐 센터를 키우려는 데 쓰고 아니면 자기 개발하는 데 쓰고 저도 이제 센터 준비를 하면서 지금 매년 대회 준비를 하다가 작년에 대회를 못 뛰었는데 이제 올해 다시 대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대답에 비해서 상당히 철학적인데 뭐 맞아요 당연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광섭이도 곧 결혼을 하겠지만 저는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와닿는데 일단 아기가 크면서 뭔가 해달라는 거를 못 해주면 부모로서 되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고 뭔가 풍요롭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힘들 때 솔직히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뭔가 멘탈이 좀 잡히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열심히 살고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면 항상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물질적으로 재벌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저축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것도 전제 조건은 제 멘탈이 정상일 때. 우리가 보통 성수기 시즌 말고도 피크 타임 있잖아요. 뭐 그날에 매출이 없더라도 회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시고 수업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을 때 딱 센터를 딱 한번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죠. 뭔가 제가 주말마다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고 케어를 하고 서로 멘토링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시스템이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이 안에서 이 업장 안에서 꿈을 꾸고 뭔가 만들어가고 서로 막 소통하고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뿌듯해요. 아, 내가 진짜 이 일 하기 잘했다. 이거는 정말 진심입니다. 우선 뭐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돈에 걱정이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여유 있게 운영을 하시는 센터 대표님이라면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저는 서민이기 때문에 매출 스트레스가 제일 크죠. 일단 이걸 차리고 나서부터는 매출에 따라서 제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고 그런 압박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어디서 줄여야 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선생님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거에 압박이 생기는 것 자체부터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되게 커서 그게 조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많죠. 이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진짜 많은데 왜냐면 왜 예전에 그런 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쁜 날은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안 될 거예요. 행복한 시간은. 근데 나머지는 항상 걱정과 그런 불안감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래도 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광섭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1순위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직원들의 그런 어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대표들은 바라지만 사실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수업들이 많고 현장에서 뭐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이제 대표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제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도 되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예전에는 막 영양학, 운동학, 생리학 이런 책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스몰 토크, 잡담도 능력이다. 그리고 뭐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뭐 넷플릭스 이야기, 뭐 인성, 그다음에 뭐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안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하고 좀 예민하게 이렇게 저희가 느끼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내가 왜 트레이너를 관두고 이 짓을 하나 싶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행복한 순간들이 오면 순간은 짧지만 그 파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렇지 않니? 부족해요. 우선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 생활을 했을 때 한 센터에서 꽤 오래 일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 와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친구들이 저를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팀장으로 있었으니까 항상 위에서 압박이 오면 제가 커버를 쳐주고 저는 항상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 지금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었고 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더케이즘을 차리기 전에 일했던 스포라이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 같은 경우 오히려 복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좋게 잘 해주셔서 그거는 그대로 제가 베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악덕 고용주는 아니다. 악덕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일단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되게 정확하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오래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위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면 저는 그냥 바로 퇴사를 합니다. 물론 회사에 뭔가 피해를 끼치고 퇴사를 하지 않고 충분히 인수인계 할 건 하고 퇴사를 하는데, 뭔가 제시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 6개월 정도 제가 매출을 좀 많이 끌어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저한테 포커싱이 됐을 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뭔가 제안을 해서 안 들어가면 그럼 저 이번 달까지 관두겠습니다 하는데 다 수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한 4년 5년 이렇게 한 센터에서 매니저로도 일을 해보고 했는데, 여태까지 저를 데리고 있었던 대표님들한테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예전에 딱 한 번 PT샵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기본급을 받지 않고 프리로 일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아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퇴직금을 달라 해서 좀 그 대표님이랑 마지막에 좀 안 좋았었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때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따로 연락도 건너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모르시겠지만 회원님을 좀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여기 이제 분당 쪽에 있다가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아는 분이 있냐 그래서 주저없이 바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낸 건지.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금전적으로 좀 되게 힘든 상태라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좀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있던 대표가 아는 동생인데 지금은 연락하고 잘 지내요. 근데 그 동생한테도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좀 서로 마지막에 좀 대화가 단절되고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물론 저도 되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 그 친구도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대표가 되고 먼저 제가 연락을 해서 대화도 하고 뭔가 사과할 부분은 서로 사과하고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표가 돼서 내로남불식으로 나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없고요. 뭔가 정확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포상은 잘하는 편입니다. 뭔가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는 직원도 있고, 뭔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쪼들리더라도 지급할 부분은 다 지급하고 그래요. 그래서 악덕 업주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성격이 불같긴 하지만 혼낼 땐 혼내지만 또 저는 상보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크게 뭐라 안 해요. 근데 좀 저희 한 10번, 20번, 30번 정도 잘못하면 이게 막 이 스트레스도 있어. 이 스트레스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 그때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거의 같이 일하던 센터에서 무급휴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정말 직원들하고 같이 공장 알바도 하러 다녔었고 야간에 진짜 쿠팡 알바도 하러 다녔었고,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직원들이랑 회식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그땐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버텨가는 게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에도 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뭐 코로나가 아예 없었을 때 센터를 차렸으면은 지금보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저 정말 힘들었던 그게 있으니까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간 울먹거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일단 딱 국소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거의 피크를 찍고 딱 떨어진다 해서 그때 또 오픈을 했는데 타격이 있어요.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회원님들의 그런 반응도 많이 다르고 유입되는 인원들도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되게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먹고 살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기준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오픈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그거는 마음가짐의 차이고 그냥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유입이 많고 수요가 많아도 회원님들이 뭔가 우리 센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좀 코로나 일이 완전히 이게 해제되는 난 그게 좀 더 걱정되거든. 사실 이게 또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또 이 약간 문화가 또 바뀔까봐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계속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트레이너를 지망하고 싶은 분들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만약에 이걸 시작을 안 했다면 그냥 다른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이 10년 가까이 투자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살겠지만 일단은 정말 보시다시피 알겠지만은 번화가 쪽 가보면은 건물 하나 지나면 하나 있고 하나 지나면 하나 있는 게 센터예요. 그 많은 센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뭐 선수로서 유명해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정말 이 험난한 피트니스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년도인가 16년도부터 대회를 떴는데 한 2년인가 3년 병풍 쓰고 계속 운 좋게 1등 해가지고 잘 버텨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지금 계속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너에서 대표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께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하신다 하시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정말 자기 센터처럼 같이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센터를 내가 키울 때 스타트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일단 1차 통과고 2차적인 문제는 돈이죠. 일단 만약에 센터를 차린다고 예산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2억을 잡으신다고 하시면은 여유자금 한 5천만 원은 더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 생각지도 않게 추가되는 금액이 정말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여유자금 그 이후 뭐 멘탈적인 부분은 알아서 현실적인 얘기다. 현실적인. 네. 그렇게 정말 현실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의 의견은 조금 반대인데 뭐 이게 난 네 의견에 반대가 이게 아니라 일단 트레이너 진학생들한테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일단 이유가 트레이너를 하려는 목적이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천부적인 그런 운동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선수를 하시고 트레이너는 이제 왜 힘드냐면 지덕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지식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격도 그다음에 몸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뭔가 나를 개인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게 어찌됐든 시합이 있잖아요.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시합에 나가서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고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게 지금 현재 이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거의 표준화돼 있고 그렇게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아요. 워낙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체형이 진짜 막 드라마틱하거나 탈아시안급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얼굴이 막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거나 그런 분들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올해로 이제 트레이너 22년 차인데 22년 전과는 완전 달라요. 지금은 어느 분야든지 다 세분화되어 있고 주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운동도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보통 벌이가 사실 본인이 노력하고 자기만의 그 섹터를 구축을 하면 괜찮아요. 벌이도 괜찮고 제 주변에는 뭐 억대 연봉이신 분들이 꽤 많은데 단 하나 워라밸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그 시간에만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업들이 수시로 잡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에 40시간 뭐 이렇게 근로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 몇 시간 쉬고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레이너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일하면 시간당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당 따져도 꽤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수익이 높아지려면 그 본업을 두고 이 외적인 거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컬러를 확실하게 구축하면 돈이 되고 그리고 뭐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투자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단 전제 조건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할 사람 각오가 된 분들만 추천을 합니다. 그냥 몸 좋으니까 너 한번 트레이너 해봐라 해서 그렇게 그냥 멋 모르고 들어오시면 흥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비추천이고 준비되신 분들은 정말 강추해요. 그리고 대표로 이제 전향하시는 예비 대표님들 저는 이것도 추천인데 왜냐면 아까 얘기 다 했어요. 그쵸. 벌이나 삶이 윤택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정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아까 우리 광섭이가 얘기한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서 저를 따라주는 직원들과 사람이 있다면 시스템을 구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간을 대략 지금 3년 잡았어요.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계속 뭔가 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룰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룰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룰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체벌과 뭔가 벌점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벌점과 상점 제도를 만들고 이 순환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 먼저 하는 거. 근데 아무리 먼저 해놔도 안 되긴 해요. 근데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래도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변에 미리 센터를 하셨던 선후배분들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만큼 진짜 무료 수업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둘 다 추천인데 미리 좀 뭔가 많이 마인드셋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트레이너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그다음 피트니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하루 일단 너무 좀 의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청주에서 분당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벌써 2번째 찍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소감이 어떤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저희 직원들 같이 교육을 해주셔서 김인환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느껴요. 저번 편보다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냥 얘기하듯이 한번 콘텐츠를 이어가 봤는데 아마 트레이너분들이나 대표분들은 보시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반 회원님들이나 일반인분들은 보시면서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특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광섭이가 또 다음에 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신년이 됐기 때문에 대회 컨텐츠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몸을 만들게 되면 몸을 만드는 과정이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그런 과정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